안녕하세요.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에 있는데요. 어, 학교에서 보니까 지금 벚꽃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입생으로서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못 보내게 된 게 좀 아쉽습니다. 곧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의 정의, 특히 평균과 순간 가속도 또는 평균과 순간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선 운동에서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 등속 직선 운동과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 3개가 있었어요.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식 첫 번째는 네,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속력에 대한 식. 두 번째, 위치에 대한 식으로 x는 x0, 처음 위치가 있었다면 x0, 그 다음에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자, 이런 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한번 해보셨나요? 1번과 2번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어, 연립해서 t를 소거하게 되면 이동거리와 속력에 관한 식이 나오죠. v제곱 빼기 v0 제곱은 2as. 네. 물리하면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등가속도 운동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뭐 F는 MA라고 하는 물리식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공식들을 나열하고 외우다 보면 물리가 재미없어지는 경험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알아두면 편리한 식들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두 번째로 수직으로 던져 올려진 물체 운동, 둘 다 직선 운동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YTN 뉴스에 나왔던 사실입니다. 미국의 스턴트 배우가 지상으로부터 약 7km 정도 떨어진 하늘에서 낙하산 없이 스카이다이빙을 했대요. 그런데 이때 한참 떨어진 이후에 속력이 192km per hour 정도 됐대요. 엄청 빠르죠. 그 다음에 지상에 도달할 때까지 약 7km 이상 떨어졌는데요. 2분 정도에 도달했대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 한번 지금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린 왕자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이 어린 왕자는 이 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 있을까요? 위쪽에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어린 왕자가 이 옆으로 오게 되면 어떨까요? 바로 떨어질까요? 아니죠. 어린 왕자가 이 옆에 있어도 서 있을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 어린 왕자 쪽으로 힘을 어린 왕자가 아래쪽으로 즉 이 별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물체가 멀리 있었다면 어떨까요? 멀리 있었다면 약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별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데 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간들을 우리는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렇게 작지는 않죠. 그래서 지구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평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 위에 있는 어떤 물체들은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구의 아래 방향 아닌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아이고 자 지우고 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하면 지워지네요. 자, 실제로는 지구의 중심 방향이겠지만 우리가 수평선 또는 지평선에 보면 지평선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관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는 이렇게 근처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얘네들이 힘을 받는데 그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힘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공간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받는 크기가 다릅니다. 이 공간이 중력장이 세냐 아니면 중력장이 약하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중력장이 세면 얘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죠. 그 중력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중력가속도 g가 됩니다. 우리가 지구 표면의 여러 지점들을 평균 내 보았을 때 이 중력장의 세기인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바로 평균적으로 9.8m/s 제곱이 나왔죠. 그것은 1초마다 물체가 약 9.8m/s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자연학화 운동을 갖다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즉 속력은 어떻게 변화되고 거리는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높은 하늘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했다. 1초에서 10초까지 속력과 낙하 거리를 알아보자. 단, 모든 마찰은 없고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다. 현실과는 좀 다르죠. 모든 마찰은 없다. 네.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9.8이 평균값이지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속도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1초당 속력이 10m/s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1초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10이 되겠죠. 그럼 2초 후는요? 20이 됩니다. 그럼 3초 후에는 또 10m/s가 증가하니까 30이 되죠. 이렇게 간단한 것을 좀 어렵게 표현을 해볼까 싶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V0 플러스 AT, 이게 잘못됐군요. 속력은, 다시요. 여기 보면은 X0라고 돼 있어요. 이 X0가 아니고 V0 더하기 AT가 되죠. 무슨 뜻입니까? 처음 속력에다가 속력의 변화량을 더해준다는 거죠. AT는 델타 V니까요. 그러니까 델타 V라는 것이 중력 가속도에서는 초당 10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맞죠? 40, 5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은 100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동 거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처음에 0일 때의 위치를 0이라고 놓고 그때 당연히 이동 거리가 0이겠죠. 그럼 1초가 지난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가 될까요? 등속도 운동이면 10 곱하기 1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동 거리를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을 해볼까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뭐였죠? 거리와 가속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처음 속력은 0이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항은 없을 거예요. 여기는 0이고 그러면 2분의 1 at제곱만 쓰면 되는데 가속도가 10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OT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을 대입하면 매 이동 거리를 총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1초를 대입하면 5m가 되겠고요. 2초를 대입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20m가 되겠고요. 여기서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죠? 그 이유는 네,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는 조금씩 더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그런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 3초는 3, 3은 9, 45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4초는 16 곱하기 5, 16 곱하기 5는 5, 6, 30, 5, 5, 90인가요? 아니죠, 80이죠.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만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 중에서 무슨 그래프라고 했죠? 네, VT 그래프, 속도, 시간. 여기서는 속력 시간이 되겠네요. 속력 시간.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했고요. 이 기울기가 몇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5t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어떤 시간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이동 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에서 밑넓이가 이동 거리죠. 속력과 시간의 밑넓이는 이동 거리이다. 지난번에 제가 퀴즈로 내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학생께서 속도와 시간, 여기 y축을 속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이 되고요. 그러면 이 내부, 여기 내부, 여기에 밑넓이가 속도 시간이니까 변이가 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변이였어요, 변이. 그러니까 따라서 속도 곱하기 시간은 당연히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속력으로 쓰게 되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예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죠. 그러면 여기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네,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동 거리라고 처음부터 내려온 거리, 낙하거리 이렇게 봤으니까 여기에서 밑넓이는 이동 거리가 되는데요. 얘기가 다른 데로 갔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오면 본래로 돌아오면 자 여기가 현재 t 시간까지의 속도예요. 근데 밑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얘를 반을 자르게 되면 여기 위쪽 삼각형과 여기 아래쪽 삼각형이 완전히 합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보면 우리는 어떤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느냐면 네 맞습니다. 바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시간은 동일할 거고요. 여기 t 1이든 2든 지금은 우리가 5초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t는 5초 5라고 쓰고 근데 여기에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처음 속력이 이거고 지금 현재 속력이 여기인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경우에서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처음 속력 V0 더하기 나중 속력 V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평균 속력이 되는 경우에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5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바로 5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평균 속력은 몇이죠? 네, 25예요.
그리고 25 곱하기 5가 바로 현재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VT 면적이고 그럼 12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6초일 때는 속력이 60이니까 평균은 30이고 36, 180m를 바꿨고요. 7은 자, 속력이 70이고 그때 거리는 바로 35 곱하기 7 그러니까 24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80 이번에는 위에 걸로 한번 해볼까요? 왔다 갔다 똑같지만 80이면은 8초죠. 8 그리고 5 곱하기 8, 8, 64 그러면은 5, 4, 20에 5, 6, 30 그럼 320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0 다음 100 그럼 100일 때는 얼마일까요? 100일 때는 50 곱하기 50의 평균 속력 곱하기 그 다음에 10 그러면 우와 500m가 되네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과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좀 지울까요? 자, 여기 요 끝에 부분만 좀 지우고 자, 결과를 보면은요 10초 만에 그죠? 10초 만에 거리가 몇 미터예요? 500m. 와, 그러면은 보통 좀 고층 빌딩이 한 60층, 5층, 그러니까 아파트요. 일반적인 아파트 중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나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파트 중에서 높은 게 60층인데 한 층당 3m 정도 쓰거든요. 그럼 180m 정도 되는데 200m 크게 잡아도 200m죠. 와, 그러면 200m는 10초로 떨어지고도 남아요. 그러면 200m에 해당하는 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6초, 7초 사이. 그러면 참 순식간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여기 이번에는 속력을 생각해 볼까요? 속력. 속력이라는 게 10초 만에 100m/s가 되거든요. 그럼 100m/s는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 km/h로 바꿔보면은 얼마가 될까요? 전에 10m/s가 36km/h라고 했으니까 우와 100m/s면은 곱하기 10을 해줘서 360인가요? 360. 야,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는요, 지구에서 어떤 스카이다이버가 떨어졌을 때 최고 속력이 얼마라고 했죠? 네, 192km/h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속력을 구해보니까 10초 만에 360km/h를 갖게 됩니다. 무슨 차이죠? 네, 바로 지금 360km/h는 뭐가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네, 공기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와, 그럼 공기 마찰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 공기 마찰이 굉장히 많이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KTX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선형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퀘스천을 한번 더 풀어볼까요? 10km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0km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일단은 이동 거리라고 하는 10km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x 표현하고 시간은 t. 그러면 x와 t가의 관계인데
자연악한 운동,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속도가 g가 10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x는 2분의 1 at제곱인데 gt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t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2x 나누기 g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루트의 2 곱하기 x는 10km니까 10, 하나, 둘, 셋 이렇게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고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요. 10m per sec 제곱 하게 되면 여기 10 나눠주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10이 되겠냐.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나 갑니까? 네, 2는 1.4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14초 정도가 걸리겠네요. 와, 이게 많은 것인가요? 10km가 14초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잘못 계산했죠? 네, 계산 실수가 좀 많네요. 여기에 1000이니까 이게 아니고 루트 20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초가 아니겠죠? 루트 20의 값을 찾아보니까요. 약 4.47 그러니까 4.47 곱하기 10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44.7 그래서 약 45초 정도가 걸리네요. 만약에 마찰이 없는 지구에서 자연학한다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지표면까지 도달하는데 45초밖에 안 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중력 가속도의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크기인 것 같습니다.